그러다 보면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그 스킬과 이제 넌 선행이 어디까지 돼 있지? 이름이 뭐지? 저 박현주요. 이름이 현주. 박현진? 현주. 현주. 박현진? 아니 준. 박현준. 너가 아니어도 대답 안 해도 돼? 그 다음 인건이? 리건. 대답 안 해도 된다는 거. 의자 당겨. 그 다음에 진서? 정진서? 신진서. 잘 안 들려. 그럼 너가 이하준. 자, 4명. 신진서, 인건이, 그다음에 리건이요. 진서, 지서요. 지서.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다음 현준 네가. 네, 저 리건이요. 응? 리건. 인건. 인건? 리건. 리건이? 안 들리나 보네. 기타 먹어가지고. 좋아.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지. 5학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물어볼 때 둘이가 지금 어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지? 선행 진도 6-? 6-2 6학년 아, 그럼 중학교 내용 안 가고 그다음에 지선은 2학년인가? 1학년 2학기 거? 하다 말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나가기 위해 성대 경시를 나가기 위해서 뭘 필요한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수학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하게 되는데 이 수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보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두 개의 파트가 있어. 우리가 지금 몇 년 살고 있지? 몇 년도에 살고 있지? 2020년도에서 25년, 6년에 살고 있지? 그러면 이 기준을 0으로 시작해서 이게 오는 동안이고 여기서 가는 동안 약 한 300년 전, 이 전으로 한 2,500년 전이겠지. 2,500년 전 기준. 현재 이 기준으로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따지면 몇 년이지? 500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는 동안 여기 보면 여기 정도 있을까? 기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정도 오면 13세기, 15, 이제 16세기가 있어. 16세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지? 1500년도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1500인데 1500년대 후반, 중반이라고 하면 돼. 1560년대부터 시작을 해. 1560년대부터 시작을 해. 아니, 시작이 크게 두 개로 나눠. 이렇게 두 개로. 이 두 개를 나누고 여기서 오는 동안 21세기, 20세기를 나누는데 수학이 가장 크게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 두 시점이야. 이 두 시점에 수학이 몰라보게 발전이 되거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썼어 내가 문자를. 그러면 이걸 읽을 줄 알지? 네, X는. 자, x는 2. 그럼 머릿속에 x는 얼마로 인지해? 2요. 좋았어. 질문이 다 하네? 그럼 내가 2 이퀄 3이야. 같아 틀려? 다르지? 틀렸지? 이하죠? 왜 틀렸어? 숫자 부호. 숫자 부호가 다르다. 이건 수학이 아닌데. 지선은 왜 달라? 내가 딴 이야기 일어서 5분간 나가. 내가 딴 이야기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이번 거는 짧았으니까 쌤 1분 채면 1분 후에 들어보내주세요. 짧다. 숫자가 달라서 그렇다. 그럼 숫자가 다르고
근데 이건 숫자가 다른데? 크기가 달라서. 크기가 달라서? 크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양. 리건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괜찮아. 수의 크기가 달라서. 근데 막상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한 게 있잖아. 자신이 있어 없어? 답은 알겠는데 2하고 3은 다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왜? 라고 할 때 이 말하는 야무짐은 사라져. 답은 말하는데 2하고 3은 달라.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사라져. 이 경신은 이 사라지는 이 마인드, 이 말을 야무지게 하는데 집중하는 거야. 이게 필요해. 왜 2하고 3이 다르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왜 나가는지 알았어? 왜 나가라고 했어? 너 이야기가 아닐 때는 대답하지 않고 이하준 질문했을 때는 야무지게 대답하고 또 자세 듣는 훈련도 돼야 돼. 자, 오케이? 잘 들을 수 있지? 약속할 수 있지? 또 봐봐. 몸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딱 하고 이게 뭐다? 바뀌는 마인드로 안 듣는 자, 가서 앉아. 처음이니까 이거를 그럼 다시 이야기. 2하고 3은 같아 틀려? 틀려. 왜 틀려? 다르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아무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다음 우리 지선아 선생님 왜 달라? 대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잠깐 토를 준 순간 내가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수 있는 수학적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이 수학을 공부할 때 이 텀 왜 그래? 라고 질문했는데 그 다음에 고민하고 그 고민한 걸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턴을 줬는데도 똑같아. 그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문제 잘 푸는 것과 이 수학적 성향이 강해지는 건 다른 거야. 그러려면 수학적 성향이 가능하면 지금 몰랐는데 시간을 두고 고민했더니 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 그럼 이건 수학적 성향이 강한 건데 우리가 이런 공부는 이 교과 공부는 평가를 받는 거야. 평가. 이걸 외워서 푸는 거야. 1-1을 배워서 풀고 1-2를 배워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고를 버려. 그리고 외우는 쪽을 선택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6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내가 그거를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고 난 것들을 풀어봐라고 하면 풀어 못 풀어? 못 푸는 거야. 이 경신은 지나고 났는데도 문제를 풀 수 있네? 내가 대하면 항상 그러잖아. 이거 배운 지 오래됐는데요? 이거 까먹어 버렸는데요? 이거 왜 못 풀어? 그러면 이거 전에 듣다가 이제는 안 푸니까. 그 결론은 지금 배운 건 풀겠지만 지나고 난 거는 못 풀어도 돼. 이게 몸을 배웠거든. 그거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이런 걸 왜 2하고 3이 틀렸냐? 이게 이해가 돼야 이런 게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런 것들을 푸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그 답을 유추하는 힘이 생겨. 그러려면 엄청 많은 문제를 풀어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이 문제에서 다른 문제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성질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자기 사고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태까지 공부는 그 사고가 없어. 그냥 습득하고 똑같이 배워서 풀고 그리고 또 습득하고 배워서 풀고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면 훈련 안 하네? 그럼 당연히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되지. 딱 그거 습득하고 그럼 질문이 뭐 대답은 거야? 외워버리는 거 까먹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안 배웠다고 대답을 해. 대부분. 이 부분은 안 배웠는데요. 그 대답이 기본이야. 왜? 수학은 똑같으면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게 수학인 건데 어느 순간에 안 배우면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 풀어봐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이 우리 4명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거 배운 적이 없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안 풀어도 되고 못 풀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안 배우든 배우든
이 수학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는 게 이 경시의 취지예요. 경시는 그런 거예요. 기본이니까 뭐 같은 문제를 많이 푼다 해서 다음에 시험을 잘 보냐 그건 아니야. 자, 그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첫날이고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당시가 이 큰 시대, 이때의 수학이 엄청 유명한 시대야. 들어본 적이 있는 시대의 사람들. 이건 들어봤어. 소크라테스.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수학자라고 생각 안 하지? 네. 응? 철학자? 야무지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기. 아닌가라고 하는 건 뭐요? 그냥 질러놓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요? 벗어나는 거. 구자는 아닌가 그 말은 뭐예요? 잘 봐봐. 아닌가 그러면 먼저 질러 남들보다 그럼 맞으면 우월감. 나 잘해 이런 의미고 아닌가? 그럼 틀려도 내 탓 아닌 느낌. 네가 철학자라고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틀렸으면 틀린 거에 책임을 지고 맞았으면 칭찬받으면 되고. 그 뒤에 뭐라고 붙였어? 아닌가? 그럼 빠져나가는 단어야. 이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이야. 그럼 돼 안 돼? 그렇지. 처음으로 말하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돼. 틀렸냐 맞았냐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소크라테스가 뭐 철학자든 뭐 수학자든 그 시대의 수학자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피타고라스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레카 누구야? 유레카라고 했던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해.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야. 그때는 수학을 정말 중요시하는 시점이었고 그런 말해도 괜찮아. 그것만 책임지면 돼. 틀렸냐 맞았냐에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붙이지 말고. 탈레스도 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야무지지 않은 어영부영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말아요. 이해돼? 말을 정확히 했으면 책임지고 틀렸으면 넘어가면 되고 틀렸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자세. 지금 이 자세가 너무 낮은데? 그렇지. 옆에 들어가. 손 내리 옆에 항상. 자, 두 번째. 이 시대에는 수학을 학문이라기보다도 수학을 잘하는 집단이 아주 힘을 갖는 막강한 시대야. 여기는 수학을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 집단이야. 그게 뭐야? 언론이라고 해. 그래서 수학을 의도적으로 확장시켜. 그러니까 뭐냐? 수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 당시 수학을 하는 애들은 뭐야?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 근데 이때 왔을 때 이 수학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학으로 변하거든. 이 수학을 이때 나온 수학을 고전 수학이라는데 이 고전 수학은 16세기에 들어본 적 있어.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뭐가 다르냐면 초등학교는 뭐라고 배우냐면 규칙, 그 다음 연산. 여기에 이제 내가 옛날 거 보면 수와 연산, 그 다음에 뭐 약수와 배수가 지금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치? 근데 약수와 배수를 어디 범위에서만 배운다고요? 이게 6학년 5학년 때 나와. 약수와 배수를 어느 범위에서만 배운다고? 응? 그러니까 5학년 때 약수와 배수를 배워. 어떤 범위 내에서만 배운다 이 말을 해. 아니잖아. 자연수. 딩동댕. 자연수. 들어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수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지서 자연수라고 들어봤어? 이제 느낌이 오지?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수. 아니지. 음수. 음수, 양수는 자연수보다 더 확장되니까 선행을 해서 들었겠지. 선행을 안 했으면 그 음수, 양수라는 말이 안 나왔겠지. 뭐라고 하지? 그거를? 자연수에서만 한다고 했다면 수가 자연수로만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자연수보다 더 큰 수는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 되겠지. 더 큰 수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면 우리는 그거를 중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배우고 그래서 지설하면 정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정수를 못 그지고는 배웠는데 그럼 배운 게 아니야. 그럼 정수 다음에 2학년 가면 이 정수보다 더 큰 수가 있을까 없을까? 뭘까? 뭔가 있겠지. 그러면 약수와 배수가 왜 자연수에서만 하지? 이 자연수라고 하면 다음에 뭐가 있지? 이 생각을 했으면 찾을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자연수래. 그리고 지수는 중1 과정을 배우고 2학기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 나온 수가 정수거든? 그럼 정수가 왜 필요한지 몰라. 그냥 정수라고 하래. 중3 때 어디까지 배우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말을 하면 돼, 안 돼? 오케이. 두 번째 경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해도 돼.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경고만 주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그러니까 틀린 걸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건 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 다음에 유리수라는 걸 배워. 그럼 유리수 다음에 또 뭐가 있겠지? 그럼 오늘 순간 봐봐. 내가 정수를 배운다, 유리수를 배운다. 이게 뭔지 몰라 아직은. 그러나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뭘까? 자연수보다 더 큰 수가 정수야. 그러면 자연수를 배우고 정수를 배우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유리수를 배우거든. 그럼 왜 그게 배우게 될까?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에서만 배우네. 중학교 1학년 가면 정수도 얘기하게 해. 정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우리 지서 뭐가 떠올라? 정수 그러면 하준이 어떻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그렇게 하면 틀려. 0이라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양 안 나오지. 그럼 0이 언제 나와? 그러면 이 0이 나온 시점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정수를 배울 때 0이 나오거든 처음으로. 그럼 이 0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중요한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연수라고 학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과 과정에 보면 뭐 수와 연산 이게 덤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어디 갔어? 도형 나오고 그 다음에 측정 나오고 확률과 통계 나오고 그 다음에 맞을 거야. 규칙성과 문제 해결. 그렇게 해서 수의 문자식을 쓰지 않고 그냥 수의 연산부터 뭐 측정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식으로 쓰긴 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는 공부는 자연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 자연수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를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수의 연산의 가장 기본이거든.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누구냐?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우리가 기존의 이전의 수학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였는데 이 데카르트가 나 그래? 우리는 문자식을 써서 문자와 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 간단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봐봐. 아까 그 x는 2야. 그럼 x는 뭐라고 이제? 누구나 다 2라고 딱 받아들이지. 그럼 내가 x의 제곱은 2야. 그럼 x는 얼마야? 대답이 멈춰버렸지. x는 2인데 그 짧은 이 안에다 제곱이 무리수. 거기까지 등록돼. 하지만 정답은 아니지. 봐봐. x는 2라는 수에서 x의 제곱이 2야. 이거에서 멈춰버려 갑자기. 그럼 이거를 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 안 배웠다고 해. 안 배웠다고. 근데 그 답이 안 배웠단 말이 정상이야? 이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고를 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x의 세제곱이 이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x의 세제곱 2인데 이 x는 또 뭐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이 당시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수학자들. 그래서 수학이 생긴 거야. 학문으로.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4야.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 있지? 네. 얼마까? 2. 빈동대.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이유가 뭐야? 요거 산한 놈을 바꿀 수 있잖아. 근데 x가 2라고 하면 반쪽짜리 답이야.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2라고 안 해. 혹시 뭐라고 할까? 둘이는 초등학교 내용만 배웠으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둘이는 중학교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대답을 줘야 돼. 2만 될까? 마이너스 2도 돼. 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는 4도 돼. 그러니까 두 개 되지. 근데 너희는 이걸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갈린 게 뭐야? 배웠는데요? 까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너희는 안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한 이걸 배웠는데 돼. 이걸 배우는 애한테 x의 세제곱이 8이야. 그럼 얼마까 이제?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그게 잘못된 거지.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얼마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안 되잖아. 3번 곱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그렇지. 그 안에 짝수분 곱한 것과 홀수분 곱한 거에 관계가 생기네? 네. 라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 네. 있어야지. 이건 배워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수학을 하는 동안은 국어나 뭐 역사나 인문학은 생각하면 안 돼. 인문학은 과거에 발생한 거에 대한 토대니까 외워야 돼. 그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없는 걸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실에 기반하니까 팩트해야 되잖아. 이 팩트가 지난 것들이야.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이어야 돼. 근데 수학은 유추를 해야 되니까 암기가 기본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 수학을 다 외워. 그리고 외워놓고 지나가면 잊어버린다고 해. 그럼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사고, 질문, 고민, 생각.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왜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야 돼. 찾고. 책을 통해서 찾아도 되고, 요새 좋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물어봐서 찾아도 되고, 모든 걸 동반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렇지? 지금처럼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돼? 다시 사고, 생각. 그러려면 이제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학은 생각할 만한 그 머리에 들 만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럼 수학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첫날인가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선생님 말한 거 갖고 내가 근데 아까 잠깐 듣지만 2하고 3이 같냐 틀리냐? 틀리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2하고 3이 틀리다면 왜? 그러니까 대답할 게 없어. 그럼 이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떤 수학적 성질이 있어서 내가 2와 3이 틀리다는 걸 외워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도 대답해보라면 할 게 없어. 왜? 그걸 끄집어내려면 거기에 맞는 종이 약속, 수학적 약속들이 있거든. 그 약속이 충분히 저장돼 있어야 돼. 근데 수학적인 약속이 충분히 저장돼 있냐? 안 돼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 수학의 약속을 하면 수학을 처음에 봐봐. 사회적 약속이라고 해. 사회적 언어라고 해. 사회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게 있어.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걸 뭐라 하냐면 공리공준이라고 해. 앞으로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 공리공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아주 네. 점이 뭐야? 처음이요. 수학에서 점이 뭐야? 처음이요. 음, 처음은 라고? 모르잖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뭔가 표현해서 안다? 뭔가 나서서 내 이걸 표현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럼 다 끝나잖아. 근데 내가 왜 초등부를 들어왔을 때 먼저 하냐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못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왜 막 말하고 싶고 막 나서고 싶고 왜 그 이유가 뭐야? 뭔가 이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는 이 동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강해. 이해돼? 빨리 표현해야 돼. 왜?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의도적으로 막 질문 손들잖아. 틀리든 맞든.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학도 그렇지만 이 보여주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민감한 게 뭐예요? 주변 바운드리야.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아주는 그런 면은 좀 없어.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반대로 그건 없는데 나를 바운드리 안에다 보여주면 뭔가 뭐게 돼? 뭘 하든지 주변을 신경 쓰게 되거든. 주변을 신경 쓰게 돼. 그럼 이 주변을 신경 쓰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 틀린 거를 숨겨야 돼. 틀린 걸 숨겨야 돼. 그러니까 맞은 것도 틀린 것도 맞았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 안 돼. 왜? 바운드리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모든 걸 그 바운드리에 맞춰. 바운드리 주변에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이 상황에 맞추다 보니 모르면 모른다 이 말을 하기가 가장 어려워. 왜? 모른다고 말했더니 쉬는 시간에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바보 아니야? 이 말이 문제가 생기게 돼.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논리니까. 그걸 안다고 해야 돼. 그래서 바운드리가 그렇게 생겨.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바운드리야.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 생겨.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래.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발표부터 시켜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는 없어지고 주변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이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하나 틀리면 틀렸단 말을 못해. 이해되지? 뭐라고 그래? 실수했다 그래. 밀렸었다. 숫자를 3이라고 썼다. 나 2대. 그러면서 그 상황.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믿게 되겠지? 그래서 그 상황을 가운데에 가거든. 그 이유가 뭘까 또? 내가 아닌 중심, 내가 아니라 바운드리가 되다 보니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없거든. 이유가 뭘까 또?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계속 눈치 주고 그것도 모르냐, 너 바보냐 이런 말이 자기 마음들에서 굉장히 힘든 거야. 난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 그 애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이야기한 이유야. 나는 그런 거를 싫어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자신 있게 그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애를 나는 잘라. 내가 만약에 뭐 하고 난 그런 애를 잘라주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풀었냐 못 풀었냐만 중요해. 내가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 근데 옆에서 누가 그것 갖고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다른 애가 끼어들어. 그럼 난 그 애를 잘라. 못 다니게. 그게 내 원작으로서의 역할이야. 내가 이 문제 너하고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의 문제잖아. 그럼 다른 애가 끼어들면 돼, 안 돼? 근데 끼어들어. 그럼 너는 어때? 이야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애를 잘라주는 거야, 내 할 일. 나와의 문제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하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쉬는 시간에 주변에 자꾸 뭘 두면 그걸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바운드리에서 내가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왜? 그게 수학을 못하게 하는 기회야. 왜? 보여주는 공부를 수학에서 시작을 해보잖아. 그럼 발전이 있어. 왜? 두렵거든. 새로운 거 나가는 거 두려워. 그래서 이 단뿐 아니라 앞으로 뭐 월급 하면 또 내가 이제 초등부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이제 경신해달라고 해서 들어왔어. 그리고 들어온 순간에 이제 뭐라고 그러면 모두 다 나의 관계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걸 전파해.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게 만약에 걸린다. 나는
아웃시켜. 왜? 그래야 그 애가 없어져야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내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 틀리면 틀린 대로 받아들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알면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정확하게 사고가 돼.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내가 너하고 대답하던 다른 애가 끼어들 필요가 없지. 내가 하준이하고 대답한다고 해서 네가 이거니까 오늘 이거 없잖아. 그게 중요해. 남의 상황은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내가 뭐 지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네가 끼어들면 돼, 안 돼? 근데 끼어들면 아웃시킨다. 그건 문제가 돼. 알겠니? 이게 수학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해. 왜? 그게 왜 그냥 그게 논리거리가 돼서 그 논리거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걸 예를 뭐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회적 언어를 수학적으로 점을 몰랐어. 그러면 지금 이 점이 우리가 사회적 언어는 다 내면 다 각자 생각할 수 있어. 사회적 언어로 점 그럼 늘 못 떠올라 하중이. 사회적 언어로 점 그러면 아니 지금 떠오르는 거 말해봐. 형은 동그라미 몰라? 사회적 언어로 점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피부 조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검은 반점, 검은 반 형태의 검은 어떤 형태의 물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건 사회적으로 여러 저기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 머릿속에 점, 사마귀 같은 얼굴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그러나 수학은 이 점을 수학적 언어로 약속해. 뭐라냐? 위치만 갖는 것. 위치만 갖는 것. 이렇게 약속돼 있어. 위치만 갖는 것. 그러면 내가 위치만 갖는 것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위치만 갖는 거면 내가 두 점 그러면 몸속에 두 점은 위치만 있는 거잖아.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선은 무수히 많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순간 뭐가 생겨? 선이라는 것에서 직선, 선분, 반직선 그런 것들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선분 그러면 뭐야? 그러면 두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있어서 선분 A, B 그러면 A와 B를 연결한 최단거리. 이게 선분의 공리, 약속이야. 그럼 내가 최단거리 하기 쓰는 순간 A, B를 연결해? 그럼 A, B를 연결한 선 중에 최단거리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겠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게 뭐냐? 선분이야. 그럼 선분은 몇 개 있어야 돼? A, B를 연결한 선분은? 무수히 많다고? 선은 무수히 많지만 선분은 하나밖에 없지. 최단거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공리를 약속한 이런 단어가 있어야 내가 나오는 이런 말들이 나중에 확장이 되고 그럼 두 직선, 두 선분 그럼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앞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공리 공준인 사회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대표적인 거야. 그 중에 여기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점이거든. 삼각형 그러면 뭐가 떠올라? 삼각형 그러면 딱 혹시 이해하죠? 삼각형 그러면 뭐가 돼? 어? 세모. 응? 세모. 변이. 세 개 있는 거. 응? 세 아주 좋아. 이렇게 시도를 걸어서 또 변이 세 개. 이해하죠? 그렇지. 분명히 네가 세모를 했다가 돌면서 뭐가 돼?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장된 많은 명칭을 했잖아. 이게 이쯤대로 돌아오면서 이게 원하는 거야. 수학은 사고를 하면서 처음 했던 데서 넘어가고 있잖아.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해. 근데 이 안에 이 단어들이 수학적 언어들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 근데 이제 삼각형은 뭐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일폐 곡선. 그러면 내가 단일폐 곡선은 뭐냐? 시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삼각형이 될까 안 될까? 세 성분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면 안 되는 이유는 요거는 시점을 두고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하고 이런 걸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형,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세 꼭지점이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꼭지점이라 하는 것은 또 명칭이 붙어야 되거든. 여기서는 시점과 점점이 뭉칠 때 이걸 패곡선이라고 하고 이거 패곡선이 아니지. 그럼 이건 패곡선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 단일 패곡선. 근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삼각형, 그러면 아까도 말대로 이건 삼각형이 아니야. 아니지. 꼭지점 세 개인데 그러나 이건 아니고요. 회곡선이 뭐예요? 패곡선은 원도 패곡선처럼 닫혀있는 구간이 존재하는, 아, 열려있는 부분과 닫혀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 이거는 안과 밖에 구별이 돼 안 돼? 그건 패곡선이 아니야. 패곡선. 그게 여기서 쓰는 언어들이 수학적 언어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 만든 삼각형은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 이 말 하나하나는 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야. 거기서 갖고. 근데 좋은데 이거 에어컨 끄면 좀 올릴게. 자, 오늘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내용의 이런 것들을 정의를 배우고 정의를 이용하면 이제 다음에 뭐 배우냐면 명제를 배우고 이걸 알아도 이거 그다음에 정의를 배워.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의가 구분되니까 정의는 유일하다고 그래. 유일하게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유일하게 한 개. 딱 한 개만 약속돼 있어. 우리는 자 문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잖아. 뭐 연산 뭐 이런 것도 막 뭔가 아는 거 많은 문제집에 보면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유형이 다 여기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빠르게 푸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정리는 여기서 나온 거야. 뿌리가 여기야. 이 뿌리는 요놈이고. 그러니까 요걸 명확히 이해하면 요것들을 안 배워도 이렇게 살을 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 그럼 만약에 사각형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 한번 내가 삼각형을 뭐라고 그랬어?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럼 넌 사각형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네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단일 네 변으로. 네 변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다각형은 뭐라고 하면 돼? 성분으로 N개, 그러니까 다각형이니까 여러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오각형도 이거 오각형인지 아닌지 판독해봐라. 그러면 다섯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내가 이거를 삼각형이라 할까 안 할까 이제?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돼 안 돼? 이 모양도 안에 이걸 삼각형 안에 또 삼각형 있잖아. 그러니까 단일 패곡선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뭔 얘기지?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더 해줄게. 그러면 다면체는 뭘까? 다면체는? 내가 다면체, 면체 학장해볼까? 다면체. 다각형으로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조형이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기억나? 그런 거. 그럼 직육면체는 어떤 걸 직육면체라고 그래? 강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런 것들의 윗면과 밑면이 합동이고 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 다면체는 이 입체조형에서 다면체는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런 질문. 이 아들 하품하면 참아? 근데 왜 하품할까? 심리학? 순리? 숨이 부족해서? 자, 내가 혹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있잖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입체조형 중에 이런 거 볼 수 있지? 위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딱 근데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입체조형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지사야,
이걸 다면체라고 할까 안 할까 물어본 거야 내가. 다면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이해할 줄 알아야지 이제. 다면체가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근데 이게 이 면은 다각형이 아니야. 단일표구성이 아니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다각형을 안 하니까 이건 다면체가 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이 약속대로 왔더니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수학적 언어가 되겠죠. 외워서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경시가 늘어나길 바란다는 얘기야. 뭔가 이해되지? 그럼 사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돼. 자, 이게 이해가 됐어?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질문해가고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가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것도 봅시다. 볼 수 있겠지? 자, 먼저 자, 봐봐. 여기 있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크기가 같은 분수세기. 분수식에서 원본이 우리가 여기 있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려면 분모 분자 두 자릿수 중에 7과 3이 7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식에서 요 A분의 B가 있을 때 같은 수를 더하고 곱해도 식은 변화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 거야. 같은 숫자 A분의 B가 있는데 A분의 B가 같은 수를 곱하고 곱해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화가 있어 없어? 그걸 물어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요 7분의 3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해도 변화가 있어 없어? 똑같이 그럼 얼마? 14분의 6인데 기하분수가 된다는 건 뭐냐? 여기서 기하분수가 있어. 기하분수가 뭔 말이지? 기하분수는 이거 더 나눌 수, 분자랑 분모가 더 나눌 수 없는. 자, 우리는 자연 이제 나를 공부할 때 기하분수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정도 한 명. 됐어. 우리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내용을 공부하니까 자연수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 자연수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이걸 정수를 이야기하게 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가면 그렇지. 유리수를 해. 그리고 유리수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무리수를 잠깐 이야기해. 무리수가 뭐다? 그거. 그 다음에 중3에 가면 뭐가 될까? 이걸 큰 거를 실수라고 해. 실수. 이 실수가 뭔지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 수직선. 수직선을 이야기할 때 수직선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그러면 여기가 1이면 그 다음에 어느 수가 얼마냐? 2. 그 다음에 어느 수가 얼마? 4. 여기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돼. 유한과 무한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유한하고 무한을 배우게 돼. 이 두 가지를 처음으로 수학을 하는 동안 이해하게 돼. 유한과 무한. 자, 유한, 무한. 한번 생각해볼까? 유한이 뭐고 무한이 뭐고 한번 자기 생각. 현진이부터. 그럼 손 들었어? 나가 이건. 유한은 한계가 있는 거지. 어? 유한은 한계가 있는. 유한은 한계가 있고. 무한은 한계가 없는. 좋아. 또 그러면 또 말하고 싶은 손 들고 막 이렇게? 아니야? 똑같아? 똑같은 지선. 응? 똑같아? 현진이. 저도 유한은 한계가 있는 거고 무한은 한계가 없는. 유한은 우리가 이게 유한은 그러니까 세수 그러니까 유한계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세수 그러니까 무한계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자연수를 보시면 집합이 모임을 하는데 자연수는 3, 4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가니까 무한이 되겠네. 자연수의 모임들은 무한이 되겠네. 무한. 그렇지? 그럼 이 무한의 특징이 뭐냐? 내가 재밌는 생각을 해봐. 어떤 숫자가 자연수상에서 여기가 n번째 숫자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한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자연수를 보면 왼쪽으로 채우는 게 필요해. 그러면 기준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져서 이 기호를 마이너스 1이라 하면 이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는 숫자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붙이면 되겠네. 음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수의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0과 1 사이에 숫자가 없을까? 있겠지? 네. 없을까 숫자가? 있겠지? 그걸 언제 배워? 우리가 여기서 배워. 딱 가운데 2분의 2분의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지만 딱 0과 1의 가운데지.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배워. 그렇지? 이 분수가 중학교 2학년 가서 뭘로 나오냐? 유리수로 바뀌어. 이 분수하고 유리수의 관계를 알게 돼. 분수를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분의 1만 딱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많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수직선을 채우는 수를 실수라고 해요. 수직선은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 들어본 적 있어? 아까 아시게도 이런 거 있잖아. 절대 유리수로는 가질 수 없는 수.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데 한 뭔지 모르겠어. 근데 유리수는 안 돼. 그런 수를 무리수인데 실수는 이 하얀색 모두 채우는 거거든. 지금부터 봐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왜 2하고 3이 가냐? 우리는 이 등식이라는 게 A 꼴 B라고 하잖아. 이 말이 뭔지 이제 알아들어. A, B라는 거는 A와 B 사이에 어떠한 실수값도 같지 않을 때 A와 B는 같다고 해요. 근데 2하고 3 사이는 많은 실수값이 가질 수 있지. 이 말대로 변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x 이퀄 2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x하고 2는 같은 머릿속의 이유는 이 x는 이 근방으로 이 주변에 어떤 것도 같지 않는 저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까? 그래서 이 등호는 A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적 있어. 0.9 덕투라는 게 있어. 뭐냐면 0,9가 무한이 있어. 무한이. 아니 그 이수하고 1은 같으니까 틀리다. 질문한 거야. 0.9인데 9가 무한이 있어. 무한이. 우리 유한무한의 물확성이 틀리다. 지선은 틀린 것 같다. 틀린 근거를 이제 대야 되겠지. 저거 아무리 무한계라고 해도 저거는 저거 구가 무한계 있는 것만큼 영도 무한계 있으면은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날까? 내가 아까 이 등식은 뭐라고 그랬지? 요 2과 0.9가 어딘가 있을 건데 이 사이에 실수값이 있으면 이거하고 이건 틀리다고 했겠지? 반대로 이 0.9 덕트라는 값하고 1 사이 어떤 실수값도 안 잡히면 못 잡으면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자, 나는 같다고 했어.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더 큰 숫자 잡은 사람 손 들어봐. 잡을 수 있는지? 없어요. 불가능하지? 왜? 네가 아무리 큰 0.9가 9억 개 있어. 이게 9억 개. 9억 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0만 개, 네가 알고 있는 무량수죠. 지랄해봤자 그 뒤에 더 큰 숫자, 이 0.9 도트는 내가 어떤 수 유한을 어떻게 잡든, 어떤 유한을 잡든, 이 유한을 밀쳐내는 수야. 그치? 그러니까 0.9 도트하고 1 사이에는 어떤 실수값도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정확히. 종이 들어있으니까 같다고 해야 돼. 그걸 보이지 못해서 틀리다 하면 안 된다면 약속대로 했으니까 약속한 게 종이. 수학에서 이 약속을 아까 줘보니까 종이라니까 종이에 입에되지 않아. 정확해. 수학에서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돼. 근데 우리 이걸 왠지 막 구하고 계산해서 눈으로 뭔가 연필 두고 풀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x는 2라고 할 때 응? x가 2라고 할 때 보면 9가지. 뭐? x가 그럼 9라고 할 때 정답이 2가지. x가 9라고 할 때 x가 2라고 할 때 정답이 2개가 있으면 x가 2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러면 x가 1.9가 되지. 이게 1.9 도트를 할 수도 있냐고?
근데 이것과 수학에서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수학은 이게 있어. 자, 어떤 약속의 해를 일일이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집합에서 이런 거야. 이건 해가 두 개인데 이건 해가 세 개일까 두 개일까? 이건 두 개를 그려요. 수학은 두 개야. 2하고 2는 같은 걸로 보잖아. 뭔 소리냐? 2하고 1.9는 같은 걸로 해가 하나일 뿐이지. 하나로 하는 거지. 2 따로 1.9 독도 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지. 오케이? 이제 해결됐어? 두 개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해가 자 그러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수학을 하다 보면 어디 범위에서 하냐? 지금 현재 여기서만 논하는데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요것까지 알아두면 요것도 좋아. 여기까지 알아두면 이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목적은 그 선행의 문제를 잘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사고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돼.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문제를 너무 잘 풀려고만 하지 말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사고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문제 푸는데 올인하지 말아요. 나는 이 중1이 시험을 보는 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고를 확장하고 생각을 자유롭고 고민을 자유롭게 하는데 난 타겟을 주는 거지. 오늘 이거 배워서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못 풀면 단위거리 수준이 낮아.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 사고는 어느 날 자꾸 일어날 때 확 밀 수도 있어. 응? 쉬는 시간 주라고? 말해. 왜? 벌써 1시간이지. 불만이? 쉬는 시간 10분 줄 테니까 연락하면 힘드니까 오늘 참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고. 오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는 걸 바꿔야 돼. 애워서가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고를 갖는 거. 알겠지?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수업 외적인 이야기를 하면 벌써 1시간 흘렀는데 이건 수업에 관계 있어서 경고야. 알겠지? 이런 거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대신에 사고는 자유로워서 좋은 점. 수업 시간에 자기가 뭔가 생각하거나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원 없이 다 들어줘. 다 대답할 수가 있거든. 이해되지? 꿍 하고 있거나 정체돼 있는 건 바보야. 자유로운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 그러나 수업에 관계없는 거는 절제하고 금방처럼 해가 두 개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고민해. 그 고민을 털어놔. 말해. 알겠지? 머리로만 빙빙 도는 거를 놔둬버리면 나중에 발전이 안 돼. 뭐든지. 알겠지? 길게 하면 여기까 쉬었다가 바로 또 시작하자. 알겠지? 10분만 휴식.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제발.